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책임도 안 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진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동안 70여 년 동안 무수부리로 휘둘렀던 검찰의 전행 이런 부분도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 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을 오늘 시작합니다. 기소권,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영장 집행권 이 외에도 수많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왔던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대는 자랑스러운 일을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수행하게 됩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오기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할 말 참고 또 양보할 거 양보하고 대화할 것 대화해서 좋은 안을 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당대표로서 깊이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그동안 검찰에 의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렸던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응축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큰일이 있고 나면 뒷얘기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언론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오전부터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청래가 밑줄 치며 설득 검찰개혁 봉합 막전 막후 이 대통령 설득한 정청래 밑줄 치며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밑줄 치면서 조항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제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대통령은 개혁 의지가 없는데 제가 설득한 것처럼 이렇게 이 또한 저는 갈라치기 기사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공소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 권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 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성폭력 사건이 그랬습니다. 검찰권 앞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국민들의 피땀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재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 조작에 부역하고 야당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주범들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1980년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 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의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내는 국민 집단 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수기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 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주권의 민주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오늘도 이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2+의 검사들이 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 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 한번 내보십시오.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저런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저는 검찰이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일선 검찰에 있어서 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입법적으로 정리를 됐게 저희들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특사경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뭐 지휘라기보다도 실제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의 어떤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근거 규정을 또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그냥 뭐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 게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전혀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뭐 저희들은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그 실제 현장에 가 보면은 특사경이 있는 많은 기관의 그 장들도 그 검찰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 수사하는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중대재해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검사들이 가갖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쨌든 뭐 공정위의 어쨌든 자본시장 조작 범죄들 그건 뭐 그다음에 담합 같은 경우는 전속고발권 있지 않습니까? 초기부터 좀 협력하는 관계 이런 틀들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지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토론 과정 등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공소청 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 있나요? 드디어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날뛸 수 없도록 검찰 개혁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사권을 확대하려던 시행령 꼼수도 법률로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특히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만으로 파면이 가능하게 만든 대목은 너무 당연해서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보복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는 날이 왔네요. 검찰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뜻에